자, 앞서서 일반 유조선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 특수한 바다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선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일반 유조선의 경우는 옆에서 이제 몇만 톤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한번 보여줬을 텐데 결국에 한번 운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 그 기름의 양에 따라서 이제 선박의 사이즈들로 구분을 해 놓은 상태 표를 아마 봤을 겁니다. 뭐 잠깐 그 위로 올라가서 그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재화 중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그 유조선이 한 번 운반을 할 때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만 톤에서 8만 톤이라고 하는 양. 하지만 ULCC라고 해서 우리 40만 톤 이상이라고 하는 요렇게 많은 양을 운반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해가 갈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항목이 바로 빙해 유조선이라는 겁니다. 빙해 유조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건데 요것은 무엇이냐면 운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선박 중에 하나예요. 바다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얼음이 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극과 북극의 경우에는 항시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어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된다, 운항을 나가야 된다, 혹은 목적지가 바로 그러한 두꺼운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돌아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결국 최단 경로를 안전하고 또 빠르게 운반을 해야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빙해 유조선이라는 거죠. 자,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해를 운항하는 선박 중에는 바로 쇄빙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내빙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쇄빙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 결국에는 두껍게 채워져 있는 지금 보시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얼음으로 덮인 빙해 지역, 빙해 지역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항해한다. 즉 얼음을 깨고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어 항로를 개척하는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에 반해 이제 내빙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내빙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 비교적 얇은 결빙 해역을 혹은 이미 무엇을 쇄빙선이 다 깨고 유빙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곳을 운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빙선이라는 거죠. 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반을 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빙해 지역에서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해상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쇄빙선과 동행을 해가지고 운반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결국 쇄빙선이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때? 유조선이 직접 운행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쇄빙선과 항시 같이 운반을 해야 되다 보니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빙해 유조선 즉 밑에 내용에 나옵니다. 보게 되면 자 최근
무엇이 극지방에서 원유의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이 쇠빙선과 유조선의 기능을 결합했다. 즉 이게 바로 뭐다? 쇠빙 유조선이라는 거죠. 빙해 유조선 혹은 쇠빙 유조선.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에서 중간에 문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엔 뭐예요? 얼음이 끼워져 있는 그 해상 경로를 따라서 운행을 하다 보면 결국 밑에 사진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앞서가는 쇠빙선과 뒤따르는 상선이라고 하지만 뒤따를 때 항상 이런 쇠빙선이 있었기 때문에 뒤따를 때 유조선이 같이 뒤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현재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쇠빙 유조선은 바로 이런 얼음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이 직접 길을 내고 있죠. 자, 펜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쇠빙선이고 바로 요 뒤에 오는 게 상선이지만 옛날에는 무엇도 유조선이 뒤따라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한다? 직접 쇠빙 유조선, 즉 직접 요렇게 보면 길을 직접 깨고 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현상으로서 이제 쇠빙 유조선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만 결국엔 뭐예요? 사건 사고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 보시면 이렇게 뭐 유빙과 충격에 의해서 이거 뭐였죠? 그렇죠? 구상선수라고 하는 부분이 파단이 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문제로 그 얼음과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좌초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유조선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름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쇠빙 유조선이 개발되기까지는 이렇게 운행을 지금 요 쇠빙선과 함께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래도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고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조선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